계속해서 이제 페이지 18페이지에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읽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토플은요. The formation of the Grand Canyon. 미국하고 캐나다 사이에 이 엄청난 이 그랜드 캐년이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계곡 밸리가 너무너무 길게 나와져 있는 거고 끝에쯤에 보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고 이거 맞나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은 이렇게 굉장히 웅장한 계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의 형성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랜드 캐년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아니죠. 미국에 하고 캐나다에 있죠. 이거 자체 교재가 미국하고 캐나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역사나 자연 환경이나 인물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사용하는 교재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이 그랜드 캐년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졌는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대단한 자연 광경들 중에 하나는 그랜드 캐년이다. 이것은 위치해 있습니다. 아리조나 주의 남서쪽에 미국에 있는 아리조나 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그랜드 캐년은 뻗고 있습니다. 446km로 뻗어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길고요. 그 다음에 and 29km 29km입니다. 여기 지금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데요. 여러분의 해석하고 선생님의 해석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at 부분에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29km로 가로질러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가로질러 있냐면 어느 지점이냐면 the widest point, 가장 넓은 지점이.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가장 넓은 지점? 이 지점일 것 같아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가장 넓은 부분이 가로지르는 부분이 29km로 가장 넓은 부분도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이인 겁니다. 그래서 길이 자체는 446km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넓은 지점의 이 너비를 보자면 29km로 가로질러서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in some places 몇몇의 부분에서 몇몇의 장소에서 그것은 즉 그랜드 캐년은 내려옵니다. 자, 1800m 넘게 내려옵니다. 1800m 이상을 내려옵니다. 뭐에서부터요? 가장자리에서. 그러니까 깊이를 말하는 거죠. 이 가장자리 끄트머리에서 깊이가 1800m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깊은 곳도 있어요. 그 그랜드 캐년은 최초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뭐 때문에 형성이 되냐면 액션, 행동이요. of moving water. 그러면 움직이는 물, 흐르는 물. 여기 보면 물 흐르잖아요, 여러분들. 그 흐르는 물의 행위에 의해, 행위 때문에 그랜드 캐년이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흐르냐면 층들, 퇴적물 돌, 퇴적돌. 이거 무슨 암이라고 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퇴적물 돌층 위에 흐르는 물의 이 작용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형성이 됐습니다. 얼마 동안이요? 수백 년 동안. 그것은 그 다음에 그로우는요, 여러분들 이게 커지다 라는 뜻도 있지만요, 주어 그로우 형용사 쓰면 뭐뭐 하게 되다, become처럼요, 어떻한 상태가 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형식이죠, 여러분들. 주어 비동사 wider. 그러면 주어는 형용사 상태가 되다. 이때 비동사 대신에 become, grow, can, fall, run, go 이런 거 쓰면 주어는 어떻다는 상태가 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것은 더 넓어졌습니다. as 뭐함에 따라 그것의 가장자리 요 끄트머리 얘기하는 거죠. rim으로 아까 나왔었는데 가장자리가 침식이 되어짐에 따라 얘네들이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 부분이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 부분이 침식이 됨에 따라, 침식된다는 건 깎임에 따라 얘네가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얘 크기 엄청 넓고 엄청 깊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형성이 됐는지, 최초에 뭐 때문에 형성이 됐다라고 나왔었죠. 물의 작용 때문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주변자리, 가장자리가 침식이 됨에 따라 더 넓어지고 있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넓어지고 있다. 뭐에 의해서 넓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는 뭐 함에 따라 넓어지고 있다라 그랬죠? 가장자리가 어떻게 됨에 따라? 침식됨에 따라. 그럼 뭐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가장자리 침식에 의해서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두 번째 단락 빨리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단락. 콜로라도 리버
콜로라도 강. 그것은 뭐냐면 흐르는 뭘 통해서요? 콜로라도 플래튜. 플래튜는요 초원, 평원, 평야 이런 뜻이에요. 콜로라도 평야를 통해 흐르고 있는 콜로라도 강은 주로 responsible for, be responsible for는 뜻이 두 개예요. 뭐뭐에 책임이 있다, 뭐뭐의 원인이 된다. 근데 이거는 이 강은 원인이 된다. 뭐의 원인이 돼요? 그랜드 캐년 형성의 원인이 된다. 이게 더 맞는 거죠. 책임이 있다. 이건 조금 어색하죠, 여러분들? 뭐 사실은 두 개가 똑같은 뜻이에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얘가 있으니까 얘가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는 얘에 대한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의 원인은 너야. 사실 똑같은 뜻인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콜로라도 리버가 그랜드 캐년의 포메이션의 그 원인이 됩니다. 그 평야는 만들어졌습니다. when 뭐가 뭐뭐 할 때. 이게 동사예요, 여러분들. 못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오르는 힘이 움직일 때 뭐를 움직여요? 목적어까지 나오고 있죠. 그 퇴적돌의 층을 오르는 힘이 움직였을 때 그 평야는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수백 미터 위로 솟구쳤을 때. 그러니까는 뭐 개마고원이라든가 이런 평야 아시죠, 여러분들?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는데 그냥 이렇게 되게 평지대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원래는 바다보다 밑에 있었던 평지였죠. 그런데 이게 지진 활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위로 솟아오르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르는 힘에 의해서 이 층이 굉장히 수백 미터 위로 올라가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갈라지지 않았지만 이 평야가 만들어진 거다. 굉장히 높은 곳에 있다라는 거죠. 지진이나 이런 것 등에 의해서 발생된 오르는 힘에 의해서 바다 밑에 있는 퇴적층이 이렇게 높이 솟아 올라간 거다라는 거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지금 이게 영어긴 영어인데 매체는 영어지만 뭐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질학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랜드 캐년에 대한 지질학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좋아하는 애들이 토플 되게 좋아해요. 영어를 통해서 별의별 거 다 배우거든요. 역사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뭐 인물도 배우고, 예술도 배우고, 별의별 거 다 배워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 토플 수업을요. 모의고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내용이 되게 많긴 하지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over the period of 5 or 6 million years, 600년, 500년의 기간에 걸쳐서 동안에 그 강의 물은 침식시켰습니다. 부드러운 퇴적물의 돌을 침식시켰대요. 자, layers of those rocks. 그러한 돌들, 여기서 그러한 돌들은요, 퇴적층의 돌이겠죠. 그 부드러운 퇴적층의 돌의 층은 are visible today. 오늘날에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as colorful band로서요. 그 그랜드 캐년의 절벽에 그 부드러운 층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랜드 캐년 층에 보면은 요 단면을 보면 여기에 보면은 마치 꼭 이 돼지고기, 소고기의 마블링처럼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르게 되어져 있죠. 이 물은 층, 이 부드러운 층, 물에 의해서 또 역시 깎여 나갈 수 있는 층이 보여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 밴드, 고리, 링의 형태로 색깔의 링의 형태로 이 절벽에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층들은 도와줍니다. 과학자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지질학을, 그 지역의, 즉 그랜드 캐년의 지질학을 과학자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질학이라는 것은 이 땅의 특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have dated the upper level of the canyon. 여기서 그들은 과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지질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그 층이. 그러면 그들은이 또 나오면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올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여기서 데이는 과학자들인데요. 그들은 데이티드를 했습니다. 데이트는요, 그 뭐 연애하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은 나이를 계산하다, 그러니까 날짜를 계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그랜드 캐년의 어퍼층, 그 위층이요, 이 상부층을요, 어디까지 나이를 계산하고 있냐면 230 million years ago까지 나이를 계산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나이를 가졌다라고 나이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랜드 캐년의 낮은 층의 돌은요, 대략 2 billion years old. 그러니까 이게 훨씬 나이가 많은 거죠. 이게 20억 년이니까요. 20억 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 올라온 층이 바다 밑에 있었다라고 하면 얘는 비교적 최근에 쌓인 퇴적물이겠고요. 여기는 굉장히 옛날에 쌓인 퇴적물이겠죠. 이게 지금 이 바다보다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런 모습을 이루고 있는데 이쪽 층은 비교적 최근에 쌓인 퇴적물일 거고 여기는 굉장히 옛날에 쌓인 퇴적물이겠죠. 여기 막 캐보고 이러면 막 공룡 화석 이런 것도 많이 나올걸요? 예측입니다만. 그래서 이 20억 년 됐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콜로라도 리버, 콜로라도 강이 결국 그랜드 캐년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는 거죠. 물론 뭐 퇴적물에 쌓인 돌층이 위로 올라게 되고 물에 의해서 깎이면서 이제 이게 나왔지만 콜로라도 강이 그랜드 캐년을 만들었다. 뭐에 의해서 이 캐년이 생긴 거예요? V자 계곡이 뭐 때문에 생긴 거죠, 여러분들? 역시 이 부드러운 퇴적층이 어떻게 되면서 발생이 된 겁니까? 퇴적층이 깎이면서 그런 거죠. 여기 침식되면서. 그래도 역시 여기도요. 이 침식에 의해서 그랜드 캐년의 V자 형태의 계곡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s the river cut the canyon deeper and deeper. 그래서 강물이 이 그랜드 캐년을 깊게 V자 형태 아래쪽으로 깊게 자르고 들어가는 동안 다른 형태의 침식은 그것을 넓혔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당연히 그랜드 캐년이겠죠. 강물의 흐름은 그랜드 캐년을 깊게 만들었지만 다른 형태의 침식은 얘를 또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뭔지 나오는 거죠. 그게 뭔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침식에 의해서 이 그랜드 캐년의 V자의 계곡이 더 넓어졌나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햇볕이 쨍쨍하고 이 마른 기후, 그 지역의 마른 기후는 침식에 의해서 아주 쾌적합니다. 이상적입니다. 태양에 의해서 구워진 흙은 지구 아니라 흙은 쉽게 물을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단단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비가 올 때 플래시 플러드, 플러드는 홍수예요. 홍수. 그리고 플래시는 무슨 뜻이에요? 깜빡 이거잖아. 깜빡. 그러니까 빠르게 발생하는 잠깐 동안 빠르게 발생하는 홍수는 result 결과를 냅니다. 선생님, 얘가 뭐의 결과를 냅니다. 근데 목적어가 없는데요? 그럼 얘가 결과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잡으세요. 아,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고요. 왜 깜짝 홍수가 발생할까요? 비가 올 때. 여기 있는 이 모래나 흙의 층이 뭐를 못한다 그랬죠? 물을 흡수를 못한다니까요. 왜 물을 흡수를 못해요? 태양에 의해서 구워졌기 때문에 마치 도자기처럼. 얘가 태양이 있을 때 다 태양을 쬐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제 딱딱해져가지고 물을 흡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빨리 발생해요. 이것은 만듭니다. 많은 개울, 흐르는 물을 만들어요. That carry away, 가지고 가는 커다란 양의 그 흙이나 돌들을 가지고 가는 그러한 흐르는 물을 만듭니다. 이게요. 이게 뭡니까? 이 플래시 플러드가 되겠죠? 그렇죠? 이것은 exactly what happened to the Grand Canyon. 그것이 그랜드 캐년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랜드 캐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왜 얘기했을까요? 이 말이요. 이게 그랜드 캐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태양이 구워져가지고 물을 흡수가 못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발생해갖고 그 홍수가 많은 돌들을 가지고 가지요. 이게 그랜드 캐년에서 일어나는 거지요. 이게 그랜드 캐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랜드 캐년이 매번 비가 오면서 이게 점점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넓어지는 이유를 설명한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홍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물이 이제 아래쪽으로 하류로 가면서 이제 상류층의 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같이 물이 흘러가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옆에 부분을 때리면서 가겠죠. 그럼 때릴 때에 침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넓어지겠죠. 이 홍수가 한 번씩 날 때마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거라고요. 자, 인 에디션 게다가 얼음은 또 침식시킵니다. 이 옆에 벽면을 얼음이 침식시켜요. 그럼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겠죠? 첫 번째, 물은 seeped into cracks in the rocks. 그 돌의 틈새에 스며듭니다. 이 동사가 여러분들 스미다라는 걸로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동사하고 전치사가 나오면 뭐가 느낌이 더 센 거예요? 전치사의 느낌이 셉니다.
달려 들어가다, 기어 들어가다, 뛰어 들어가다, 스며 들어가다, 뭐 잠자면서 들어가다, 동사가 어쨌건 워터가 이 크랙 틈새 안으로 인투 한다라는 거죠.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이제 독해의 팁이에요. 동사 몰라. 근데 전치사 있어. 그럼 동사 몰라도 전치사의 뉘앙스 가지고서 주어가 into something 하는구나.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물이 이 틈새로 들어갑니다. 밤에 그리고 추워질 때 그 스며 들어간 물이 그 물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물이 언다가 아니고요. 그 층 사이로 스며 들어간 물이 얼고요. 얼음이 되고 확장합니다. 얼음이 되면 부피가 커지니까 확장하겠죠. 그것은 야기시킵니다. 돌들이 깨지는 걸요. 어디부터 깨져요? 그 캐년의 이 벽에 있는 그러한 돌들이 깨지는 것을 야기시킵니다. 그게 뭡니까? 이 틈새에 들어간 얼음이요. 자, 오버타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종류의 침식은 만듭니다. 그랜드 캐년을 굉장히 넓게 만듭니다. 되셨죠? 밑에 단어 빨리 볼게요. 그 외부층 가장자리 rim이죠. RIM이고요. process of picking up something 무언가를 집어드는 것은 올린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까 봤었던 위로 올라가는 uplifting이 되는 거고요. heated 구워져요. 말라지고 딱딱해집니다. 태양에 의해서 sunbaked가 되겠고요. sudden flood 갑자기 일어나는 홍수 flash flood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번도 답을 맞춰볼게요. 이거는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문제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 author's description of Grand Canyon. 자, 이 저자의 설명합니다. 이 밑에 어느 것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은 그랜드 캐년에 대해서 뭐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언제인가요? 얼마나 높은지인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지인가요? 아니면은 그랜드 캐년의 치수는 어떻게 되나? 높이나 너비가 어떻게 되나? 뭘 설명하고 있었나요? 당연히 치수 설명하고 있었죠? 답은 D고요. 아까 밴드라고 하면은 여기 층에서 이 좀 침식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부드러운 층에 이 밴드가 여기 절벽에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그러한 내용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밴드는요, 이런 층의 고리요. 이게 나타내는 게 뭘까요? 그룹일까요? 디자인이 보였다라는 걸까요? 세트, 배경이 보였다라는 걸까요? 스트립, 줄이 보였다라는 걸까요? 당연히 줄이 보였다. 보면은 이렇게 줄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D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 2번은 조금 쉬웠던 것 같고요. 3, 4번, 특히 4번이 엄청 어려운데 3번 한번 볼게요. 자, 저자는 사용을 했습니다. 아이스를 뭐의 예시로서 아이스를 썼을까요? 자, 여기서 아이스가 왜 나올까요, 여러분들? 아이스가 왜 나올까요? 아이스가 이 벽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침식시킨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아이스가 벽을 침식시키는 이야기는 이 단락에서 왜 나왔을까요? 여기 지금 이 단락은 뭘 설명하는 글이었죠? 그랜드 캐년이 넓어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래서 아이스가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넓히게 된다. 그럼 아이스는 뭐에 대한 예시로 설명을 한 건가요? 여러분들 Type of erosion that widened the Grand Canyon. 답을 벌써 읽어버렸네. 여기서 rarely는요, no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랜드 캐년을 침식시키지 않는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 그리고 method of erosion that made Grand Canyon deeper는 아니죠. 이거는 콜로라도 river가 하는 거였으니까 깊어지는 것에 대한 예시를 들기 위한 게 아니었죠. Something accompanying flash flood in the Grand Canyon. 그랜드 캐년에서 flash flood하고 동반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아니에요. in addition이 가면서 글은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끝에서 네 번째 줄에 in addition, ice,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면 in addition 앞에서 글이 끊어진 거라고요. 플래시 플러드 얘기가 끝났고 아이스 얘기로 넘어간 겁니다. 뭔가 동반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죠. 답은 1번이요. 그랜드 캐년을 넓히는 그러한 침식의 종류로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요, 어떻게 하냐면 initial formation, 이거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initial formation, 그러면 최초 형성에 대한 내용이 초반부에 나왔죠. 그 다음에 깊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랜드 캐년을 넓혀주는 것에 대해서 여기를 다 1, 2, 3, 4, 5, 6을 읽어보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 안에 내용을 선택을 해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내용상 어떤 게 더 편합니까? 와이드닝 캐년을 그 그랜드 캐년을 넓히는 것에 대한 부분이 더 쉬웠죠. 그래서 찾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눈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랜드 캐년을 넓혔던 것은 두 번째 단락도 아니고 세 번째 단락이죠.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깊게 만드는 거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답은요 2번하고 3번이 그 그랜드 캐년을 넓히는 용도로 나왔죠. 플래시 플러드가 나왔었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플래시 플러드가 나오면서 빠르게 지나가면서 이 주변에 벽을 깎아낸다. 그렇죠? 이 홍수가 안에 돌들을 가지고 가면서 치고 가면서 깎아낸다. 그게 그랜드 캐년에 발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 때문에 그랜드 캐년이 넓어지고 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에 의해서 벽이 이제 침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rocks broken by ice, 아이스에 의해서 부서진 돌들을 가지게 된다. 이것 때문에 그랜드 캐년이 넓어졌다라는 거 아셨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요, 포메이션, 이니셜 포메이션. 최초는 뭐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랬었죠? 이게 자연의 힘이 올라와서 자연의 힘 때문에 얘가 그 바닷속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왔었는데 그때는 V자의 계곡이 없었겠죠? 근데 V자의 계곡은 뭐 때문에 발생이 됐다 그랬죠? 콜로라도 리버가 그랜드 캐년을 최초에 만들었다.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죠. 콜로라도 리버에 의해서 야기가 됐다. 최초의 형태는요.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 이 깊게 만든 이 최초의 이 V자의 형태는 또 뭐에 의해서 만든 겁니까? 콜로라도 강의 물의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때 이 옆에 층들이 여전히 볼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래서 또 답이 1번이요. resulted in 또 결과를 낳습니다. visible layers of rocks 이 측면에 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또 결과를 냈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 내용이 나와져 있죠. 이래서 이니셜 포메이션 최초의 생성은 1, 4번 그리고 넓어진 것은 2, 3번으로 답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다 맞으면 되게 잘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게 영상이 오래 걸렸던 것은 여러분들에게 문제 푸는 방법,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수업이 조금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들은 수업을 더 짧게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글이 하나밖에 없네요. 22페이지 글요. 뭐야 이거. 자, 제목도 모르겠어요. 뭔지. 어디 사람들인데 22페이지 글을 다 단어를 찾으면서 해석을 하시고 문제를요.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이게 진짜로 실제로 토플의 한 세트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글과 그리고 여기에 딸려있는 10개의 문제들이에요. 실제 토플 시험에서는요, 60분이 주어지고 지문이 3개가 주어져요. 그리고 한 지문을 읽고 10문제를 푸는 거고요. 이게 3개니까 총 30지문을 이제 60분 안에 푸는 거겠죠. 그러니까 20분에 이 하나의 지문을 읽고 10개의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또 이 정도 길이의 그러니까 이거를 3번을 60분 안에 하셔야지 되는 게 이 IBT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여기 봐도 여기 있네. 20분 동안 해라 라고 나와져 있네요. 자, 그럼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숙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금요일에 봐요. 화이팅!